가을은 들국화의 계절입니다. 산이나 들에 나가면 불지 않는 바람에도 한들한들 흔들리듯 예쁜 자태로 반갑게 맞이해주는 들국화. 그런데 말입니다. 들국화라는 식물 이름은 없다는 걸 아시나요? 네? 무슨 소리예요? 오늘 또 제가 들국화를 보고 왔는데 라며 의아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입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시면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들국화 삼형제 구분과 슬픈 전설, 그리고 깜짝 놀랄 비밀 등이 소개되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식물다큐 TV를 찾아주십시오. 이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99.9%가 모른다고 하는 들국화 삼형제 구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들국화라고 하는 식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들국화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들국화는 가을철에 피는 야생의 국화류를 총칭하여 들국화라고 합니다. 종류로는 노란색의 꽃을 피우는 하국, 산국, 감국 등을 비롯하여 연보라와 흰색 계열의 구절초, 벌개미치, 쑥부쟁이 등이 들국화를 대표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공원이나 야산에 갔을 때 연보라에 흰색이 섞인 들국화 삼형제, 즉 구절초, 벌개미치, 쑥부쟁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그 꽃이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가 또한 구분하기가 만만치가 않아 한간에는 이 삼형제를 구별할 줄 알면 야생화 공부가 끝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들국화 삼형제를 구분하는 0.1%가 되기 위해 떠나보실까요? 보이는 꽃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많이 분포하며 산기슭 그 풀밭에서 잘 자라고 높이 50cm 정도로 자라며 아랫부분의 줄기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 잎은 달걀 모양으로 밑부분이 평평하거나 심장 모양이며 윗부분의 가장자리는 날개처럼 갈라지는데 국화나 쑥의 잎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꽃줄기는 곧고 굵게 올라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줄기 끝에 지름 4에서 6cm의 꽃이 한 송이씩 피는데 흰색 또는 연한 홍색의 수십 개의 혁꽃이 가장자리에 돌려나며 그 안쪽에 수백 개의 통꽃이 조밀하게 핍니다. 구절초의 이름은 줄기가 단오분엽에 5마디였다가 9월 9일이면 9마디가 된다고 하여 붙여졌고 마디가 9개가 될 정도로 컸을 때 꺾어 약으로 사용하는 풀이라고 해서 붙였다는 다양한 설이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일초, 선모초, 곱봉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구절초 화전을 붙여 가을을 즐겼다고 하며 세시 명절의 하나인 음력 9월 9일은 중양절로 구절초를 곱게 붙인 국화전을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절초는 한방과 민간에서는 부인병, 위장병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하며 동의보감에는 출산 전후에 써야 할 주요 약재로 단연 구절초를 꼽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절초에 대한 설화가 있어 소개해 봅니다. 옛날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던 선녀가 있었는데 이 선녀는 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옥황상제의 보필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해 지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지상으로 쫓겨난 선녀는 가난한 시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욕심 많고 호색한 고을 사또에게까지 선녀의 미색이 소문이 나버렸고 사또는 힘으로 차지하고자 선녀를 옥에 가두고 모진 협박과 효유를 했지만 선녀는 굳은 절개를 지킵니다. 결국 이 일이 의금부에 알려져 선녀는 풀려났지만 너무 심하게 고초를 당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명을 다하게 됩니다.
시인은 부인이 죽은 슬픔에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듬해부터 부부가 살던 집 주변에 이름 모를 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천상의 선녀가 그토록 좋아했던 구절초였다고 합니다. 보이는 꽃은 쑥부쟁이입니다. 쑥부쟁이는 국화과의 11살이 초본류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 분포하며 산기슭이나 농촌의 들길 등 습기가 약간 있는 곳에 양지나 반 그늘에서 잘 자라며 서울의 하천 등에서도 많이 보이는 꽃입니다. 높이 30에서 100cm 정도 크기에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으며 뿌리에 달린 잎은 꽃이 필 때쯤이면 떨어져 없어지고 줄기에 달린 잎은 길이가 5에서 6cm로 어긋나게 타원형을 이루며 가장자리에 굵은 톱니가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집니다. 하나의 줄기가 올라와 여러 가닥의 꽃줄기로 나눠지며 7월에서 10월에 걸쳐 피는 꽃은 꽃줄기마다 한 개씩 꽃이 피며 줄기가 가늘어 꽃이 필 때면 땅으로 비스듬히 누워 자라는데 가장자리의 혀꽃은 자줏빛이지만 중앙의 통꽃은 노란색이며 지름 1.5cm 정도의 꽃으로 꽃향기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쑥을 캐러 간 불쟁이, 즉 대장장이의 딸이 죽은 자리에서 낳다고 하여 쑥부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번영초, 외쑥부쟁이, 가세쑥부쟁이 등으로 불립니다.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기름에 볶아 먹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기침, 가래, 천식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쑥부쟁이에 대한 설화를 소개합니다. 옛날에 한 소녀가 대장장이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의 끼니를 위해 매일 쑥을 캐러 들에 나가기에 동네 사람들은 그를 쑥을 뜯으러 다니는 대장장인의 딸이라고 해서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쑥을 캐러 나갔다가 사냥꾼에게 상처를 입고 쫓기는 노루를 구해주었고 얼마 뒤 사냥하다 함정에 빠진 사냥꾼을 구해주게 되는데 사냥꾼은 이듬해 가을 돌아와 결혼을 하자는 약속을 하며 떠난다. 그러나 사냥꾼은 돌아오지 않았고 몇 년 뒤 어머니의 병이 더 깊어지자 산신령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구해준 노루가 나타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구슬 3개를 전해준다. 구슬 1개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고 1개는 사냥꾼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사냥꾼은 이미 결혼을 해 자식까지 있었다. 사냥꾼이 원망스러웠지만 마지막 구슬 하나를 사냥꾼이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첫사랑을 떠나보낸 쑥부쟁이는 그 후 절벽에서 쑥을 캐다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만다. 이듬해 그녀가 죽은 자리에서 나물 같은 풀이 돋아났는데 동네 사람들은 쑥부쟁이가 죽어서까지 동생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려고 나물로 돋아났다고 해서 그 나물을 그녀의 이름을 따서 쑥부쟁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꽃은 벌개미취입니다. 벌개미취는 국화과의 11살의 초본류로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기에 코리안 데이지라고도 부르며 경기도 이나무 산이나 들에 햇빛이 잘 드는 습한 곳에서 잘 자라지만 요즘은 조경용으로 많이 쉽게 두고 있습니다. 키는 50에서 60cm이고 옆으로 뻗는 뿌리줄기에서 원줄기가 곧게 자라고 뿌리에 달린 잎은 꽃이 필 때 없어지고 줄기에 달린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몇 개 있습니다. 꽃은 6월에서 10월에 걸쳐 피는데 혀꽃은 연한 자줏빛이며 지름이 4-5cm로 줄기와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달립니다. 앞에 설명한 구절초나 쑥부쟁이와 다르게 줄기가 굵어 잘 쓰러지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벌개미취의 이름은 벌은 벌판을, 개미는 작다를 뜻하며 벌판에 자라는 작은 취나물이라는 뜻으로 붙여졌으며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 한방에서는 기침, 기관지염, 항균작용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삼형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절초는 흰색이나 연한 홍색꽃에 잎의 모양이 국화나 쑥과 비슷하며, 쑥부쟁이는 자주색의 꽃에 잎이 타원형의 거치가 있고 줄기가 얇게 쓰러져 있는 것이 많아 전체적으로 허약해 보이며, 벌개미치는 자주색의 꽃에 잎이 길쭉하며 줄기가 굵어 꼿꼿이 서 있어 전체적으로 튼튼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이 삼형제의 꽃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요. 가장자리에 피는 혁꽃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꽃이 아닌 가짜 꽃이며, 가운데 통꽃이라고 불리는 것이 진짜 꽃입니다. 이것은 진짜 꽃이 너무 작아 가루바지를 식혀주는 벌이나 나비 등이 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크고 시인성이 좋은 가짜 꽃을 만들어 벌이나 나비 등을 유인하기 위한 이들의 진화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99%가 모른다고 하는 들국과 삼형제 구분이라는 주제로 구절초, 쑥부쟁이, 벌개미취에 대해 알아보고 구분도 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제는 들국과 삼형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밖에 나가면 이 삼형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계절인데요.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